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목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챕터별로 깊이 파헤쳐보는 유튜브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책은 돈을 다루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탐구한 정말 눈을 뜨게 하는 책인데요. 첫 번째 챕터인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르고 그게 왜 당연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돈에 대한 관점은 경험에서 나온다. 일장의 핵심은 간단하면서도 강렬합니다. 아무도 돈 때문에 미친 게 아니다. 우리가 돈을 쓰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방식은 겉보기엔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뒤에는 각자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의 극히 일부, 그러니까 0.0000001%에 불과하지만 그게 당신의 세계관의 80%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우리가 돈을 다루는 방식은 우리가 자란 환경, 부모님의 가르침, 살던 시대와 지역,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930년대 대공황을 겪은 사람은 주식시장을 불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었고 그 트라우마가 평생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놓았죠. 반면 2000년대 초반 인터넷 호황기에 20대를 보낸 사람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투자에 훨씬 더 적극적일 수 있어요. 하우절은 케네디 대통령의 예를 들어 이 점을 설명합니다. 케네디는 대공황 시기에도 부유한 가문에서 자라 경제적 고난을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던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돈에 대한 관점을 가졌죠. 반면 그 시절 가난을 겪은 사람들은 평생 저축에 집착하거나 위험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금융 결정은 우리가 겪은 삶의 조각들로 만들어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돈에 대한 태도는 어디서 왔나요? 부모님이 돈을 아껴 쓰라고 늘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젊은 시절 큰 돈을 벌거나 잃은 경험이 있나요? 비합리적인 결정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내리는 돈에 대한 결정은 종종 남들에게 이상해 보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는 매일 10,000원짜리 커피를 사 마시면서 저축은 전혀 안 해요. 또 다른 누군가는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해서 여행이나 취미 같은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고요. 이런 행동을 보면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우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맥락을 알면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된다. 이 장에서 하우절은 두 명의 극단적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로널드 리드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평생 청소부와 주유소 정비사로 일하며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놀랍게도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지역 병원과 도서관에 기부한 사실이 밝혀졌죠. 그는 주식 투자를 꾸준히 했고 절대 과시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반면 리처드 푸스콘이라는 인물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버드 MBA 출신의 금융 전문가로 화려한 삶을 즐겼어요.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전 재산을 잃고 파산했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였어요. 리드는 자신의 맥락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고 푸스콘은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다루는데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로널드 리드처럼 검소한 삶이 맞고 누군가는 적당히 소비하며 즐기는 게 더 행복한 삶일 수 있어요. 하우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돈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3. 당신만의 금융 게임을 찾아라. 하우절은 이 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조언을 하나 더 줍니다. 당신이 어떤 금융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돈에 대한 우리의 목표와 전략이 모두 다르고 그걸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는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해요. 또 다른 누군가는 돈으로 자유를 얻고 싶어 하죠. 문제는 우리는 종종 남들이 하는 게임을 따라 하려 한다는 겁니다. SNS에서 누가 명품백을 뽐내거나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면 나도 저도 모르게 그걸 따라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하우절은 이렇게 말해요. 남의 게임을 따라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표와 가치관에 맞는 게임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모든 돈을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넣는 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큰 위험을 감수하며 큰 수익을 노리고 싶다면 저축만 해서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울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돈이 그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 장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목표는 뭔가요? 돈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나요? 이 질문에 답하면서 당신만의 금융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들의 판단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맥락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결론과 마무리. 돈의 심리학 1장은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개인적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남들의 금융 결정을 쉽게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배경과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당신에게 맞는 돈의 길을 찾아보세요. 이게 바로 목건 하우절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장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를 다뤄볼게요. 돈에서 온갖 리스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말 흥미롭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여러분의 돈에 대한 생각도 공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